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여름용 코바늘 가디건 가져왔습니다. 저번에 추천했던 여름용 무료 도안에 있던 로잘 가디건 떴어요. 최근에 올렸던 니트 컨테이너 랜덤 박스에 있던 여름용 면사 초록색이고 되게 가느다란데 살짝 단단한 아마도 폴리에스테르 같은 나일론으로 추정되는 실을 썼어요. 이게 단독은 너무 가늘어서 진짜 엄두도 안 나고 와인더로 4합 감아서 작업했거든요. 4가닥을 합치면 한 2mm 내외의 굵기가 되고 1인치 거기에다가 쭉쭉쭉 감아서 WPI 있잖아요. 랩스 파인치 그거를 체크해보면 16코가 나와요. 16번이구나. 1인치 안에 16번 감을 수 있는 정도의 도안을 맞춰서 보는 게 제일 좋고 저는 제 손땀이랑 이것저것 고려해서 이 도안을 뜨기로 했습니다. WPI는 예전 영상에서도 말한 적이 있었는데 간만에 다시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영상 속 실을 똑같이 구매할 일이 거의 없단 말이죠. 렌박이고 실 성분을 모르니까. 근데 기왕이면 영상 보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알아낸 어떤 정보들을 그때그때 제가 알아낸 만큼 같이 공유를 해드리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비슷한 느낌의 실이 있고 대충 이 정도 굵기인 거를 내가 자로 확인할 수 있다면 저런 느낌의 옷을 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게 가이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실은 단독으로는 너무너무 가늘어서 못 쓰고 4가닥으로 합했을 때는 2mm 정도가 되고 이거를 1인치 기준으로 감았을 때 잘 감으면 16번 감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WPI 16이라서 라이트 파인에서 파인 실 사이로 갈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대충 한 20 몇 코가 나오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건 사람 손땀마다 다르기 때문에 딱 뭐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기 좀 어렵고요. 도안에서는 10cm 안에 29코를 떠야 된다고 하는데 저도 차트 따라서 무늬를 떠보니까 똑같이 29코가 들어가는 무늬를 뜨면 14cm가 나와요. 그러니까 원작보다 반드시 1.4배 커지겠죠. 그래서 이걸 감안해서 저는 사이즈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작은 사이즈 도안을 보고 뜹니다. 그렇게 해도 1.4배 튀겨질 테니까요. 저번에 여름 도안 추천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때 나왔던 필리파 카르네이로 작가님의 로잘 가디건 떴습니다. 3mm니까 5호 코번을 사용하는 도안이고 바텀업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평면을 쭉 뜨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옆면이랑 딱 그 소매 겨드랑이 밑에만 이어주면 되기 때문에 이어준다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차트가 있어서 이거 다른 거 걱정할 거 없고 사이즈는 크게 3종류 X 스몰 하나, ML 하나, X 라지, 2X 라지 하나 이렇게. 그리고 사이즈 차이도 꽤 있는 편이라 가지고 이거 보고 내가 이 정도 입으면 되겠다를 딱 골라서 뜨면 되기 때문에 사이즈 다양성도 꽤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몰랐는데 비디오 튜토리얼도 있다고 하니까 저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무늬가 보기엔 어려운데 차트 보고 떠보면 하나도 안 어려워요. 이 2개로 끝이야? 이런 느낌이거든요. 실을 다 감아서 이 정도 실로 충분할까 싶었는데 의외로 저기에서 되게 조금 남았어요. 물론 가지고 있는 실을 다 쓰진 못했습니다. 실 파먹기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아요. 3mm인 5호 코바늘로 게이지를 내봤고 1.4배 오케이 하고는 코를 잡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길고 긴 사슬을 떠야 하기 때문에 이때 개수 안 틀리게 딱 집중해서 떠야 돼요. 안 그러면은 한 2-3단 떴는데 이상하다 왜 개수가 안 맞지 하고 보니까 몇 개 빼먹었더라고요. 코바늘 사슬은 그냥 차라리 더 많이 뜬 다음에 나중에 2단 올라올 때 하나하나 세면서 마커 걸고 오면 되니까 그냥 사슬을 여유롭게 쓰세요. 대바늘만 하는 사람들은 코바늘 게이지 감잡기가 어렵잖아요. 물론 둘 다 하지만 그래도 대바늘 의류를 더 많이 뜨다가 오랜만에 뜨는 거라서 꼭 게이지를 냈어요. 특히 내가 생각하는 내 머릿속에 있는 코바늘 옷과 완성작의 그게 느낌이 달라서 저는 코바늘이 널손인 편이라 가지고 너무 옷이 커지고 너무 옷이 느슨해져요.
근데 대바늘은 저는 부드럽고 한랑한 편물을 좋아해서 상관없지만 코바늘은 기본적으로 구멍 숭숭 디자인이 많기 때문에 안 그래도 안에 있는 살갗이 많이 보이는데 더 느슨해져서 내부가 잘 보인다? 그러면은 안에 뭘 받쳐 입어야겠죠? 그러면 이 더운 여름에 안에 이너를 입고 코바늘로 된 옷을 입고 너무 더워요. 그럼 이제 이 옷이 장식품이 되죠. 만들어 놓고 안 쓰는 일이 생길까봐 게이지를 미리 냈는데 지금 보니까 게이지 내기 너무 잘했어요. 이거 덕분에 요즘 자주 입어요, 이 옷을. 그냥 티에다가 이거 덜렁 걸쳐서 추우면 걸치고 더우면 벗고 이러고 있습니다. 차트 무늬 되게 현란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크게 많이 필요 없어요. 사슬뜨기, 짧은뜨기, 그리고 한길긴 뜨기, 요거 3개만 할 줄 알면 이 옷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짧은뜨기, 한길긴뜨기, 사슬뜨기 하면 이걸 만든다고? 싶을 만큼 간단한데 다만 코를 어디에 찌르는지, 어떻게 조합되는지, 내가 지금 뜨는 곳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찔러서 떠야만 된다는 게 조금 어렵긴 하기 때문에 솔직히 그 3개만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초보자가 막 냅다 뜨기에 너무너무 편하다, 너무 쉽다는 아니에요. 왜냐면 중간중간 헷갈리거든요. 그리고 이런 코바늘로 무늬를 내는 경우에는 내가 다 뜨기 전에 한 40% 떴다? 이러면은 내가 이게 무슨 모양이지? 이럴 때가 있거든요. 아직 코들이 모양을 못 잡아서. 내가 보는 차트가 지금은 겉면이고 지금은 앞면이고를 왔다 갔다 헷갈리지 않을 정도의 어떤 내 머릿속에 뜨개 길잡이는 딱 박혀 있어야 돼요. 이 차트도 당연히 규칙이니까 어느 순간이 가면 외워져요. 기왕이면 안전하게 뜨기 위해서 차트를 체크하면서 포스트잇으로 다음 단 갈 때마다 체크를 했습니다. 왜냐면 평면으로 쭉 뜨다가 어느 순간 되면 코를 늘려서 소매에 들어가는 부분만큼 더 떠야 되고요. 쭉 올라가다가는 또 어느 순간 딱 코를 줄여서 앞판에 되는 그 두 부분을 떠야 되거든요. 그럼 심지어 중간에 한번 끊기잖아요. 이런저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무늬 외웠으니까 그냥 막 뜰 거야 라고 막 성급하게 뜨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 당장 저도 한번 정신을 잃고 떠가지고 앞판을 무늬를 한 번 더 뜬 적이 있어요. 등판 뜨고 쭉 소매 뜨고 앞판 마무리하고 앞판 가서 뜨는 거니까 막판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해이해졌기 때문에 나태해짐 언제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경험담이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저렇게 꽃 모양 같은 게 나오는 걸까? 저런 거를 내가 모티브로 이어주지 않고 그냥 한 단 한 단 떠서 무슨 원리로 만드는 거지? 라고 생각했는데 하다 보면은 진짜 차트대로 쫙 꽃 모양들이 막 수십 개가 생겨요. 그러고 나면 드디어 소매를 만들 때가 됩니다. 탑다운처럼 소매를 분리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소매를 생성시켜야 돼요. 양옆으로. 그래서 사이즈마다 도안에서 지시한 만큼 사슬을 추가로 뜨고 이렇게 쭉 이어가면서 소매만큼 더 뜨면 됩니다. 여기에서 무늬가 깨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도안이 있는 이유겠죠. 마침 스와치 뜨고 남은 실이 있어서 그걸로 반대편 소매 이어주는 사슬을 사용했고요. 그 덕분에 실을 진짜 거의 안 끊고 작업했어요. 이게 여름실이라 여기저기 막 묶어주면 분명히 티가 날 텐데 왜냐면 앞뒤로 뻥뻥 뚫려 있으니까 실을 숨기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울실은 어디 서로 엉겨 붙기라도 하지 얘네는 뾰족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현란한 레이스 무늬를 콘서로 뜨길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죠. 아니 무슨 유전자 배열표인가 구조도인가 같이 생긴 이게 무슨 소매가 된다고 싶겠지만 소매가 됩니다. 그리고 소매로 이어주는 추가된 사슬코의 개수를 잘 보고 몸판이랑 이어주셔야 돼요. 여차하면은 무늬가 삐끗하기 좋기 때문에 도안도 보시고 내가 뜨는 편물도 보시고 지금 내가 찌른 이 코가 이 꽃무늬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이렇게 좀 찬찬히 보면서 떠야만 나중에 무늬가 다 틀려서 와장창 되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전 다행히 여기에서 무늬가 틀리고 풀고 이러진 않았어요. 그냥 떴습니다. 코바늘로 된 가디건 도안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의 장미 모양 이런 꽃 모양이 들어가는 코바늘 도안들이 많더라고요.
이름이 로절인 것처럼 꽃무늬가 메인이라 그런가 뭐 이 도안만큼은 원작을 좀 뉴트럴한 톤으로 쓰긴 했는데 다른 레이블리 도안들을 보면 막 꽃무늬색, 꽃 색깔들이 많아요. 물론 붉은 계통의 꽃무늬 가디건도 괜찮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게 꽃이니까 안에 비치는 옷을 꽃 색깔로 입고 밖에 있는 거는 꽃 옆에 있는 풀잎 색깔로 하면 더 낫지 않나 이 생각을 해서 완전 생초록으로 간 것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완전 짙은 초록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자주 입을 일이 없고 그냥 옷을 사입을 당시에도 이런 색깔 옷은 많이 못 본 것 같긴 해요. 근데 뜨개질하니까 이런 실이 내 손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다 뜨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 이렇게 얘랑 톤은 다른데 짙은 조금 더 깊은 색깔의 초록으로 뜬 조끼도 있거든요. 물론 그건 안 입지만 조만간 입을 거예요. 겨울이 오면. 저는 뭐 주로 안에 하얀색 옷을 입지만 그러면 하얀색 데이지처럼 생긴 꽃이 있고 그 옆에 이런 초록 풀떼기가 쫙 나 있는 그런 가디건이 되니까 활용하기 좋지 않나요? 바텀업이라서 맨 밑에서부터 쭉 떠서 올라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각조각이 아니라는 게 바로 여기에서 보이죠. 이대로 또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거의 이 모양만큼 위에 또 생기는 건데 대신 그때는 목 부분을 제외하고 그 앞판이 두 개가 따로 갈라지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목만큼 뺀 거예요. 여기에 나중에 테두리 엣징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 코를 잘 계산해둬야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앞판 넘어오면서 왼쪽 앞판, 오른쪽 앞판 뜨면은 거의 끝나가니까 안정기에 들어와요. 안정기에 들어와서 바로 방심한 건 아니고 사실 도안에서는 전부 다 뜨고 편물이 완성이 되고 나면은 그때 옆면을 이어주고 소매 밑에 겨드랑이도 이어줘라 라고 지시를 해요. 근데 뜨개질을 탑다운으로 배운 사람인데 얼마나 입어보고 싶겠어요. 옷이 완성되지 않아도 목 부분만 있어도 입어볼 사람인데 지금 누가 봐도 옷 상태인데 옆에 안 이어져가지고는 애매하게 핏을 보는 게 너무 궁금하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도안 말을 너무 안 듣는 게 스스로에 대한 좀 스트레스도 있었기 때문에 참고 그냥 일단 떠요. 근데 그냥 차라리 이어볼 걸. 그냥 떴더니 이 도안이 꽃무늬 때문에 비어있는 부분이 많아서 단 길이가 바닥에 쫙 놓고 보지 않으면 약간 헷갈려요. 이게 긴가? 아닌가? 짧은가? 싶은데 그 바람에 무늬 차트를 한 차트를 통으로 더 떠요. 그때까지도 모르는 거죠. 이게 더 긴지를. 뭐 딱히 타임어택으로 뜨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니 쓸데없이 차트를 하나 더 뜨다니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이런 생각도 했고 이거 좀만 빨리 알았으면은 그냥 옆면을 이어줄 걸 그랬으면 이거 여기까지 뜨면 끝인가 보다를 알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었죠. 근데 추가로 뜬 그 차트 부분을 쫙 풀다 보니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뜨는 거예요. 근데 이랬다가 또 너무 많이 풀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들어서 결국엔 도안을 말을 안 듣고 소매 겨드랑이 부분이랑 옆면을 먼저 이어주기로 합니다. 뭐 어쩌겠어요. 궁금한데. 근데 도안에서도 되게 깔끔하게 이어주세요 정도의 지시가 다고 저도 뭐 어떻게 할지 감도 안 오길래 그냥 느낌 가는 대로 하자 싶어가지고 바닥에 일단 놔두고 가운데에 선 하나가 더 있을 거라는 거를 감안을 한 상태로 이어줘요. 반동갈이 나 있는 꽃무늬가 하나의 동그라미로 딱 완성이 되는 걸 기준으로 특히 이 꽃무늬 암술 수술 부분 있거든요. 거기 코를 기준으로 이어줘요. 그리고 빼뜨기 하라 했는데 짧은 뜨기로 튼튼하게 했습니다. 안 그래도 흐물거리는 편물인데 시접 부분이라도 튼튼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런 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촬영을 하면서 동시에 하기가 어려워요. 워낙에 편물을 내 눈 아래 마치 현미경 렌즈가 있는 것 마냥 겁나 들여다보고 있어가지고 보여드릴 수 있게 뜨개질을 하는 게 아주 어려운 구간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라도 대충 느낌을 전달해 드립니다. 제 마음 아시죠? 정말로 최대한 전달해드리고 싶은데 이때는 제 코가 적자거든요. 이거 일단 연결 성공부터 해야 뭐 나중에 완성했다고 말이라도 하지.
이거를 이어주기 전까지는 딱히 겉면이나 앞면을 신경을 안 쓰고 떴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겉면과 앞면이 명확하게 생기는 거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접어가지고 이어주는 부분은 반대편 소매 이어줄 때도 반드시 여기 기준으로 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앞면이 되는 거죠. 편물이 겉면끼리 자기들끼리 마주보고 있는 상태고 나는 이 안쪽의 앞면, 저 건너편의 앞면을 밖에 노출한 상태로 이어주는데 이때 내가 손에 쥐고 있는 두 개의 편물에 코 하나하나에 제대로 바늘을 넣어가면서 짧아뜨기를 했어요. 레이스 무늬다 보니까 구멍이 여기저기 많아가지고 엉뚱한 데 찌른 일이 정말 많았거든요. 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지금 사슬에 넣으면 사슬에 넣는 거고 저기에 꽃잎의 대부분에 들어가면 대부분에 들어가는 거야 그랬고 집중해서 이어줬어요. 확실하게 소매랑 옆구리를 무늬 안 깨지는 걸 확인하고 나서 이제 틀린 부분을 풀어냅니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지 하면서도 뭐 어쩔 수 없죠. 원래 옷 한 벌 완성하는데 중간중간 프루시오를 많이 해줘야 완성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당시에는 이거 맨날 이렇게 풀고 되겠나 했는데 이렇게 풀고 옆면을 체크하고 또 풀고 그런 과정 덕분인지 옷 완성도가 마음에 들게 나와서 휘뚜루마뚜루 입을 때 손이 진짜 잘 가고 시접이 튼튼해서 그런가? 여튼 막 손이 많이 가고 막 애정이 많이 가요. 뒤에서부터 쭉 넘어와서 이제 앞판이 끝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앞판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거 엣징은 짧은뜨기로 두 줄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분명히 뭐 다른 거 안 하는 짧은뜨기인데도 불구하고 위에가 막 울렁울렁하는 무늬들이라 그런가 묘하게 물결 무늬처럼 완성되긴 해요. 이러나 저러나 막 사슬뜨기랑 한길긴뜨기를 하다 보면 코들이 헐렁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코를 일정하게 짧은뜨기로 완성도를 높여준 작업을 해야 되고 옆면 이어주는 부분에서 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두 코 모아뜨기 식으로 이어서 옆면이 이상하게 이어지지 않게 신경 써서 떴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반대편 소매를 쭉 완성해가지고 이어주고 앞판을 다 뜨고요. 요 앞판의 맨 마지막 밑단 있잖아요. 거기를 똑같이 엣징을 해주면 됩니다. 물론 요거 한 다음에 아니면 하는 도중에 옆면을 이어줘야겠죠. 했던 걸 또 하는 거니까 딱 집중해서 마지막에 나태해지지 않게 정신을 차리는 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잘 가다가 뒷심이 부족해가지고는 집중력이 흩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요때 항상 경계하려고 해요. 너무 엉성해서 뭔가 싶으시겠지만 소매를 이어주는 장면이고 옆면보다는 소매 이어주는 건 훨씬 쉬웠어요. 왜냐면 바로 겹친 편물에 저기 한 코, 여기 한 코, 저기 한 코, 여기 한 코 똑같이 1대1 대응만 해주면 되니까 중간에 빠트리는 코만 없으면은 여기 소매의 겨드랑이 밑에 부분 이어주는 거는 간단해요. 그래서 소매가 생각보다 길지 않은 게 조금 아쉬울 정도였어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이어주기만 하고 싶은데 나중에 옆면 이으러 가야 되잖아 이런 아쉬움도 있었고요. 저는 손땀이 널널해서 소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코도 그렇지만 단도 헐렁헐렁한 편이라 일부러 시접에서 좀 힘 좀 있으라고 짧은뜨기로 이어줬는데 만약에 너무 쫀 손이다 그래서 막 편물이 너무 딱딱하다 그런 경우에는 빼뜨기로 이어주는 게 조금 나을 수 있어요. 하다못해 빼뜨기 정도로 해서 실 들어가는 양도 좀 줄이고 힘도 좀 줄이고 하는 게 편물의 차르르함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소매 부분 잘 이어주면은 옆면 무늬가 일치하게 잘 나오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거 없고 그리고 처음 했을 때는 앞판이랑 뒷판이랑 이어지는 그 부분이 이게 무늬가 왜 이래 이러면서 허둥지둥 했는데 한번 해보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는 서로 코수가 다르니까 무늬가 다르게 이어질 수 있다 내지는 내가 시작하는 코가 차트에서 말한 여기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는 알고 뜨니까 덜 헤맸습니다. 안 헤매진 않아요. 왜냐면 늘 헤매야 됩니다. 이 차트 도안은 처음 뜨는 무늬는 언제나 헷갈리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옆선 이어줄 때는 조금 더 과감했던 게 보시면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제가 꼬리실 정리하는 게 싫어서 등 뒤에서 어깨 타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옷이 따지고 보면. 그래서 앞판 밑단을 이렇게 엣징을 두르고 나면 실이 또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 상태로 다시 역으로 쭉 겨드랑이까지 올라가게 옆선을 입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뜨면 정리할 실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보기에 좋겠죠. 위에서부터 타고 내려오면은 소매 이어주는 데를 체크하면 되는데 밑에서부터 가다 보니까 막 여기 맞나? 뭔가 헷갈렸는데 근데 꼬리실이 그만큼 싫었어요. 코바늘 옷이 예쁜 포인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지겨운 게 진짜 한 몇백 호 정도를 짧은뜨기로 엣징을 둘러줘야 되잖아요. 근데 귀찮음은 잠깐이고 옷의 예쁨은 오래오래 나으니까 딱 참고 수백 개의 코를 뜹니다. 이게 어디냐면 대바늘 옷으로 치면 버튼밴드인 거죠. 왼쪽 앞판 버튼밴드에서 쭉 코를 주워가지고 넥라인 넘어오고 오른쪽 버튼밴드까지 쭉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짧은뜨기를 둘러줍니다. 근데 이렇게 해야 옷이 덜 흐물흐물거리고 무늬 낸다고 혼자 사슬로만 입거나 한길 긴뜨기 덜렁 있는 부분들은 이거 마무리 안 해주면 되게 옷이 추레해 보이거든요. 완성도를 위해서 이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은 소매 테두리도 둘러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소매 부분도 끝에 무늬 만든다고 흐물흐물한 코들이 있어서 정신 딱 차리고 있을 수 있게 엣징을 둘러주는 거죠. 소매가 꽤 넓은 것 같아서 나름 이어주는 부분에서 두 코 모아 뜨기를 여러 번 했는데 택도 없어요. 이 널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X 스몰 사이즈용 코스로 떴다는 걸 누가 믿겠어요. 이렇게 옷이 크고 이렇게 긴데. 여튼 완성! 만져보지 않아도 그냥 화면만 봐도 합성 섬유인 게 티가 나잖아요. 뭐 블로킹이나 세탁 매직 없을 걸 알아도 일단 전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해 뒀어요. 여튼 손으로 막 그 쭈물거리고 난 이후랑 세탁 후는 다른 거니까. 근데 놀랍게도 전혀 엉뚱한 데서 촬영분이 나왔던 게 이렇게 손빨래를 하는데 염색약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실이 주는 특유의 푸르른 느낌이 다 염료였던 거예요. 진짜 이렇게 새파란 물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이런 청록 느낌을 내기 위해서 염료를 많이 썼구나. 이거 안 빨고 입었으면 흰 옷이 파랗게 이염됐겠구나 싶어가지고 충격받고 진짜 열심히 세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합성 섬유실도 꼭꼭 세탁하셔야 한다. 제가 추천 영상 고를 때 내가 진짜로 뜨고 싶은 거, 뜰 수 있을 것 같은 거 위주로 골라요. 그래야 저도 나중에 보면서 참고해가지고 그때 말했던 이거 떠볼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추천을 하고 나중에 뜨고 그걸 또 올리면 보면서 그럼 그때 추천한 걸 떴으니까 뜰만한가 본데? 좋은가 본데? 라고 보시는 분들도 생각할 거잖아요. 코바늘로 옷을 하나 떠보고 싶은데 민자로 뭐 한길 긴뜨기면 쭉 있는 거 약간 지겹잖아요? 대놓고 뜨개질한 건데 묘하게 완성도 떨어질까봐 두려운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모티브를 다 뜬다? 모티브 언제 다 이어져? 라는 안 떠도 아는 공포, 안 떠도 아는 그 귀찮음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절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꽃 무늬가 취향이 아닐 수는 있지만 실의 색상으로 좀 중화할 수도 있고 그렇게 오래 걸리는 초대작은 아니다 보니까 이번 여름에 덥다고 뜨개질 안 할 것 같으면 요거 하나 떠보면서 코바늘 의류의 맛을 보시는 거 좋지 않을까요? 아시겠지만 사슬뜨기, 짧은뜨기, 한길 긴뜨기만으로 다채로운 무늬 내는 건 꼭 이 도안 아니라도 뭐 도안이티 가면 이쁜 무늬 내는 간단 코바늘 도안 진짜 많아요. 그냥 요거는 무료니까 제가 뜨개로그를 찍었으니까 심지어 영상 튜토리얼도 있으니까 두루두루 참고하면서 영어원 쓰고 내 실망 가지고도 떠볼 수 있는 거라 추천드려요. 코바늘 옷들을 몇 개 떠보긴 했지만 완전 생 바텀업 조각 이어주는 건 진짜 최악이고 탑다운도 예쁘긴 한데 레귤러 늘림이 싫은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레귤러 늘림 때문에 무늬가 뭐 깨질 수도 있고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평면을 겁내게 떠가지고 옷을 완성할 수 있으니까 무늬 하나도 안 깨지고요. 실도 넉넉하게 쓸 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원작에도 앞 여밈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간단하게 샷을 떠서 묶을 수 있는 리본만 달아주려고요. 그럼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뜨개질 이야기로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질뜨하다가 만나요. 안녕. 빠이빠이.